옛날 어느 마을에 너무나도 허약한 한 남편이 있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기력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 녹용을 사다가 다려주었다. 여보, 내가 당신 건강을 위해서 비싸게 산 녹용을 정성껏 다렸으니 이거 드시고 어서 기력을 좀 회복하세요. 고맙구려. 역시 마누라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녹용을 다려 먹은 남편이 자꾸만 거시기에 기운이 동하여 아내에게 달려들었다. 여보, 녹용을 먹어서 그런지 힘이 넘치는데 우리 거시기 한번 해야겠구려. 안 돼요. 참으세요. 이러시면 녹용을 쓴 보람이 없어요. 먼저 몸의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 한 달만 좀 어떻게 참아보세요. 여보, 그러지 말고 좀 부탁하오. 안 돼요. 한 달만 참으시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참지 못하고 이웃집 과부와 외도를 하고 말았다. 마누라가 죽어도 안 된다니 내 어찌하겠소. 나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남편은 아내 몰래 자주 과부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것을 눈치챈 아내가 남편의 뒤를 밟아 바람둥이 과부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다짜고짜로 윽박지르며 말했다. 야 이년아, 어서 내 녹용값 내놔. 아니, 언제 나한테 녹용을 사준 적 있어? 생사람 잡지 마라. 남편 관리도 똑바로 못하면서 무슨 녹용값을 달라는 거야? 나도 아까워서 못 먹는 녹용을 내년이 거시기로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 그러니 얼른 녹용값 30냥 내놔, 이년아. 아내는 끈질기게 늘어져 끝내 녹용값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김생원 집 막내딸이 시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친정에 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아무래도 시집살이가 고되어 그런가 보다 생각하여 한번 물어보았다. 그래, 얘야. 시집살이가 고되더냐? 그런 건 아니에요. 딸이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에 친정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그럼 이 서방이 속이라도 썩히더냐? 아니에요. 그럼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운 모양이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몸이라도 아픈 게냐?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아니요. 별로 아프지는 않은데 아랫배에 뭔가가 쌓여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깨름직해요. 너 그렇다면 임신을 한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랫배 속이. 그래? 그렇다면 큰일이로구나. 어머니는 벌써 딸의 몸에 태기가 있다니 이건 보통 큰 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랴부랴 의원을 불러 진맥을 보게 했다. 시집간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몸에 태기가 있다면 큰일인데 어디 잘 좀 살펴보시오. 그러나 의원이 아무리 진맥을 해보아도 딸의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임신도 아니고 아무런 병도 없습니다. 얘야, 임신도 아니고 병도 아니라는데 넌 왜 아랫배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애미한테 숨길 게 무엇이 있느냐? 어서 내가 걱정하는 걸 말해보거라. 그러자 딸이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신랑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올 때면 커다란 무만한 것을 달고 내 몸속에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작아져서 고추만해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줄어든 몫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것도 매일 밤마다 그랬으니 정말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했다. 허허, 그건 병이 아니니 아무 문제가 없소이다. 그래, 얘야, 그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단다. 그나저나 무만한 것이라니 정말 부럽다 부러워. 옛날 어느 마을에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는 기생이 있었다. 하루는 어수룩해 보이는 젊은 선비가 그 기생을 찾아왔는데 기생은 그 선비를 한껏 깔보고 대뜸 시험부터 해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선비님, 글은 좀 배우셨지요? 아니, 못 배웠네. 원 세상에나. 남자가 글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소.
그런데 손등이 하얀 걸 보니 영 무식쟁이 같이는 안 보이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 테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시오. 선비님, 소나무는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 그럼 학이 잘 우는 까닭은 아시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원, 저런. 그럼 길가에 있는 나무가 떡 버티고 서 있는 이치는 아시나요? 글쎄, 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기생은 선비가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는 것이 없으므로 콧대가 더욱 높아졌다.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러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나무가 오래 사는 것은 그 속이 단단한 까닭이고요. 학이 잘 우는 것은 목이 긴 까닭이지요. 그리고 길가에 나무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려는 까닭이에요. 이제 좀 아시겠소? 선비는 그제서야 정색을 하면서 물었다. 그래? 그런데 소나무가 속이 단단해서 오래 사는 것이라면 대나무는 왜 속이 비었어도 오래 살며 사시사철 푸르기만 한가? 또한 학은 목이 길어서 잘 운다지만 개구리는 목이 짧아도 울기만 잘하지 않는가? 그리고 자네 어머니가 길가에 잘 버티고 서 있더니만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려고 그러는 것인가? 선비의 의기양양한 말에 코가 납작해진 기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선비님, 아까부터 두 다리 사이에 빳빳하게 서 있는 그 조그마한 물건은 대체 누구의 눈길을 끌려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이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기녀에 빠지게 되어 평소 외도를 자주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아내와 거사를 벌이게 되었다. 일이 다 끝난 후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따지고 들기 시작했다. 이보시오 당신. 도대체 아내를 멀리하고 허구한 날 기녀에게 빠지게 된 연고는 무엇인게요? 그러자 남편이 태연하게 말하길. 그러니까 아내란 무릇 서로 공경하고 서로 분별을 가져야 하는 의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오. 또한 아내는 존귀하여 함부로 욕정을 풀 수 없지만 기녀는 욕정에 맞추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않겠소. 그러니 기녀들과는 아무리 음탕한 일에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재미있게 다 할 수 있으니 자연히 허물이 없고 가깝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소? 그러자 그 말에 아내는 크게 노하면서 말했다. 아니 뭐라고요? 내가 언제 당신더러 나를 공경해달라고 했어? 분별을 가져달라고 했어? 나도 그까짓 것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 기녀들은 여러 사내들의 놀이개라. 그것도 무척이나 헐렁할 텐데 뭐가 그렇게 좋다는 것이오? 이에 남편이 말하길. 그건 그렇지가 않소이다. 일반적으로 기녀들이란 여러 손님들과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교가 무척 뛰어나죠. 보통의 여자들과는 도대체 비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오. 잘 아시겠소?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 것이라면 염려하지 마시오. 내 그럴 줄 알고 미리부터 돌쇠에게 기교를 배우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수염이 많은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시골집에 묵기를 청하였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나그네 요인데 길을 잘못 들어 이렇게 되었으니 부디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에 어느 여인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과부 혼자 사는 집이오나 사정이 딱하니 건너 방에 묵게 해드리겠습니다. 허나 행여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건너 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너머에서 수염 많은 손님이 과부의 조갯국을 맛있게 잡수시겠네. 수염 많은 손님이 과부의 조갯국을 맛있게 잡수시겠네. 라고 중얼거리는 여인네의 유혹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를 들은 선비는 내일 과부가 맛있는 조갯국을 끓여줄 것이라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과부가 차려온 밥상에는 간장과 김치뿐이었다. 이에 기분이 상한 선비는 주인 여인네에게 따져 물었다. 내 하룻밤 묵게 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서도 어젯밤에 말하기를 오늘은 맛있는 조개국을 끓여준다고 해놓고선 겨우 간장과 김치가 뭐요? 그러자 과부는 선비를 노려보며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이었다. 내가 비록 과거에 5번이나 떨어지기는 했지만서도 어찌 이렇게 양반을 능멸하고 희롱하여도 된다는 말이오? 하룻밤 재워준 것은 고맙지만 이렇게 희롱을 당하니 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구려. 화가 난 선비가 대충 짐을 챙겨 돌아 나오려는데 과부가 선비의 뒤통수에 대고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런 엠병,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 과거에 5번이나 떨어지지.